뭐 세균의 재발견인 셈인데 이거 보시면은요 더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당신의 건강 장내 세균에 달려 있다고 하네요. 네. 자, 당신의 건강이 볼게요. 소화와 대사가 장내 세균에 달려 있다. 신 교수님. 네, 박 교수님께서 참 중요하고도 좀 재미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옛날부터 우리는 미생물과 같이 살아왔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몸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연하고 같이, 특히 균하고 같이 있는 공생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한 지붕, 세 가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효소를 분해해서 흡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물론 소화효소로 잘라져서 분해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네. 진짜 몸에 좋은 뭐 비타민이나 엽산이나 단세지방산 이러한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가려면 장 안에서 균의 그 분해 작용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어가지고서는 입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항문까지 사실은 그냥 하나 뻥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중간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균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콩을 먹으면 콩에 있는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그런 플라보노이드가 몸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려면 장 안에 있는 균이 작용해야 되고요. 또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같이 그런 항암 물질도 흡수가 되려면 이 균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이 사는 우리 한 지붕 식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봤자 이 장내 세균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거 그래요. 충격적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데 정말 관심이 많이 가는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한대요. 당신의 바로 면역력과 질병도 장내 세균에 달렸다고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질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면역이죠. 이것과 그 장내 세균과는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장 내에서 면역 세포들 중에 무려 70%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잘 살아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 아마 대표적인 것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바로 이 장내 세균들이 대부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세균과 면역 세포들 사이에서의 적당한 시그널의 교환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이 장내 세균 불균형은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되는 면역을 해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요 면역력 높이려고 저도 안 하던 운동도 하고요. 진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음식 많이 먹는데 네. 아니 장내 세균이 면역력을 책임져요? 그게 말이 돼요, 교수님? 대단한데요. 네네. 그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코로나19의 중증도에도 네. 장내 세균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와. 이 장내 미생물이 달라지면은 코로나19 중증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면역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따라서 이 코로나19 환자들 사이에서는 더 나쁜 종류의 세균 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이 장내 세균총들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사이에서는 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코로나19 겪으면서 얼마나 이 면역력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럼요. 이 면역력에도 관여하는 게 요 뱃속에 있는 세균이다. 놀랍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당신의 해독 능력도 장내 세균에 달렸다. 요즘에 또 해독, 뭐 디톡스 이런 거 관심 맞아요. 정말 많은데 여기도 관여를 한다고요. 우리 몸에서 외부 물질이 일차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입입니다. 입으로는 음식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독소나 세균과 같은 유해 물질도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물질들이 장으로 들어가서 장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이 유해 물질들을 장 안에서 파괴하거나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장내 세균입니다. 즉 장내 세균은 우리 몸에서 1차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몸에 들어온 안 좋은 독소 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장내 세균의 문제가 생길 때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좌지우지할 수 있대요. 신기하죠. 당신의 행복, 어머. 장내 세균에 달렸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돈순도 아니고 장내 세균 순입니까, 교수님? 네, 행복은 장내 건강순 맞습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은 기분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네. 그렇다면 나 오늘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행복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아니에요. 않죠. 보통의 경우에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뇌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량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의외로 행복 호르몬의 일종인 세로토닌 같은 경우에는 뇌 안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양이 약 5%밖에 안 되고요. 장에서 세로토닌의 95%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일단 행복할 수 있는 원료 물질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장하고 뇌하고 또 직접 비상 전화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겉브레인 엑시스라고 하는 게 연결돼 있다고 해서 장뇌 축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연결돼 있어서 세로토닌이 직접 전달돼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래서 우울이나 자폐나 여러 가지 뇌 관련된 질환들도 장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네요. 장 안에 유해균이 많아서 염증이 생기고 장 점막이 파괴돼서 세로토닌을 많이 못 만드는 환경이 된다면 아무리 기분을 좋게 가지고 싶어도 갖게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여기 사는 유익균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기하다. 우리가 흔히요, 나 장이 안 좋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나 장세균이 부족해. 아니면 장세균이 어디가 아픈가 봐.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굉장히 유식해 보이시네요. 그러게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장내세균, 뭐 유산균에 관심이 많아갖고 모든 원인을 장내세균이나 유산균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소화기 질환의 원인은 너무 많습니다. 안 알려진 것도 많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세균인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증상과 질병들이 다 장내세균 때문인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중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원인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